그녀는 침묵했고 헝가리는 무너졌다. 한국 여성이 보여준 품격의 반격. 여러분은 혹시 헝가리라는 나라를 잘 아시나요? 유럽 한복판에 있는 그 나라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을 헝가리에 전수하러 간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헝가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고 우습게 봤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정말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어요. 그 조용한 반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39세 정나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정나현입니다. 39세이고 헝가리와 한국 사이의 방산 기술 협력을 담당하는 전문가예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국방부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부다페스트 국방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회의 주제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기술 이전에 관한 중요한 협상이었습니다. 15년간 방산업계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자부심을 걸고 임하는 자리였거든요. 회의실에는 헝가리 측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 방위산업청장, 그리고 몇 명의 장성들이 있었죠. 저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헝가리 국방부 차관이 저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통역사분이 오셨네요. 저기 구석에 앉아서 필요할 때 통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기술협력 전담 전문가라고 분명히 사전에 통보했는데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통역사가 아니라 기술협력 담당자입니다. 한국 측의 공식 대표로 왔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방위산업청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기술 담당자라고요? 한국 기술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우리가 필요한 건 싸고 쓸만한 무기일 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단순히 값싼 대안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차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우리는 기술 설명은 나중에 들어도 됩니다. 일단 가격부터 협상하죠. 그 순간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입술이 바싹 말랐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헝가리 국방부 자료실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의 국경 긴장 상황 때문에 헝가리 정부가 방산 자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늦은 밤까지 자료를 뒤지던 저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자료를 보니 한국 무기는 그들에게 임시 방편에 불과했어요. 진짜 목표는 독일과 이스라엘의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었죠.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우롱한 계획이었거든요. 다음날 기술진 회의에 참석했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헝가리 기술진 책임자인 코바치 박사가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한국 장비는 3년 후면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버텨주면 되니까 정비는 최소한으로 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끼어들었습니다. 정비를 소홀히 하면 장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코바치 박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바꿀 건데 뭐 그리 신경 쓸 필요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한국 기술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제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본부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으니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라. 저는 혼자였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외로운 전쟁터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다페스트 시내를 혼자 걸었습니다. 도나우 강 위로 떨어지는 달빛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정비팀과 훈련 교관들이 갑자기 철수 명령을 받았거든요. 정비팀장인 김대리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나현 씨, 본부에서 철수 지시가 내려왔어요. 내일 당장 철수하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왜요?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헝가리 측에서 더 이상 한국 인력이 필요 없다고 했다네요.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김대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허탈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급히 헝가리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바르가 장군이 전화를 받았어요. 장군님, 정비팀 철수는 무슨 일인가요? 아, 그거요? 우리 기술자들이 이제 충분히 익혔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안 와도 됩니다. 바르가 장군의 목소리는 무심했어요. 마치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K9 자주포는 복잡한 시스템이라 지속적인 기술 지원이 필요해요. 정비 매뉴얼 다 받았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우리를 너무 얕보지 마세요. 바르가 장군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김대리가 떠나면서 제게 말했어요. 나현 씨, 조심하세요. 이들이 우리 기술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봤잖아요. 김대리의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끝까지 남아서 지켜봐야겠어요. 그러세요. 하지만 너무 상처받지는 마세요. 김대리와 팀원들이 공항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2달 후 부다페스트에서 대규모 방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K9 자주포의 실사격 시연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박람회 당일 저도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각국 군사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헝가리 국방부는 이번 시연을 통해 자국의 방산 기술력을 과시하려고 했거든요. 시연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K9 자주포가 웅장하게 이동하며 포탄을 장전했어요. 관람석의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탄 발사 직전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시스템 에러. 긴급 정지. 헝가리 조작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K9 자주포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확히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관람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각국 군사 관계자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코바치 박사가 마이크를 잡고 해명했습니다. 일시적인 기술적 오류입니다. 한국 측 조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정비 부실 때문인데 한국 탓으로 돌리다니.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 질문했어요. 한국 측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천마디 말이 솟구쳤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 별도로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더 질문하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등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헝가리 언론은 한국 무기 결함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저는 호텔 방에서 그 뉴스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람회 사고 다음 날 한국 본부에서 헝가리에 공식 통보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신뢰관계 붕괴로 인한 기술 지원 전면 중단. 이 소식이 헝가리 언론에 보도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헝가리 최대 일간지 네프사바드샤그에서는 정부의 오만이 부른 참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어요. 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한국을 배신한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과 이스라엘 방산업체들이 연달아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독일 라인메탈 회사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헝가리의 기술 협력 방식을 보니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라파엘사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어요. 한국과 같은 수준의 기술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모든 방산 협력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죠. 바르가 장군이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 박사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협의해 봅시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르가 장군을 바라봤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의 차가운 대답에 바르가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그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려워요. 바르가 장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일주일 후 헝가리 국회에서 긴급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어요. 국회의사당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서로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정나현 박사님,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의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기술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의사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기술은 단순한 지식이나 매뉴얼이 아닙니다.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예요. 여당 의원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헝가리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는 우리를 도구로 취급했죠. 야당 의원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기술 이전은 신뢰 위에서 이뤄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킬 때만 가능해요. 중도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산 게 아니라 관계를 맺은 거였어요. 여당 의원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계약 조건은 지켰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멈춤 후 더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 존중이에요. 제 말에 의사당이 숙연해졌어요. 기술은 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무시하면 기술도 사라져요. 그 순간 의사당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국정감사 다음 날 헝가리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기술 협력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연달아 터졌어요. 한국이 K 전차와 K239 다연장 로켓 수출 계약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동시에 한국 정부는 루마니아, 핀란드와의 방산 협력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헝가리 언론들이 정부를 맹비난했어요. 우리가 잃은 것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다 정부의 오만이 국익을 망쳤다. 국방부 장관이 사임했고 방위산업청장도 경질되었어요. 코바치 박사도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바르가 장군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 박사님, 정말 끝인가요?
장군님,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바르가 장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기술은 나라의 품격이거든요. 헝가리는 러시아 위협 앞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독일도 이스라엘도 더 이상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헝가리는 중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중국도 헝가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헝가리를 떠나는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되었다가 일찍 철수한 김 대리가 다시 부다페스트에 왔거든요. 공항 근처 카페에서 김 대리를 만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현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김 대리님도요. 그때 일찍 철수하신 게 오히려 다행이었네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종이에는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무기는 국가의 품격이다. 신뢰를 팔았으면 신뢰로 갚아야 한다. 저는 그 쪽지를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 쓴 건가요? 우리 정비팀 막내가 쓴 거예요. 헝가리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 느꼈던 마음을 적은 거죠. 저는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어요.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김 대리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현 씨 덕분에 우리 기술의 위상이 올라갔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부다페스트 시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도나우 강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쓴맛이 남는 기억으로 가득했어요. 택시기사가 말했어요. 한국 분이시죠? 요즘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우리 정부가 잘못했어요. 한국은 좋은 나라인데. 기사의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힘들었지만 끝까지 품격을 지켜낸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본부에서 제게 말했어요. 나현 씨 덕분에 우리 방산 기술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냥 원칙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 원칙이 바로 기술의 힘이었네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헝가리에서의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거든요. 기술은 정말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원칙을 지키세요. 그것이 결국 가장 강한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